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람들은 말한다. 인생의 반을 넘어서면 새로운 만남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특히 사랑이라는 건 젊은 날의 전유물이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55세. 남편을 잃고 3년째 혼자 살아가는 나에게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다. 모든 것은 그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서울 강서구의 작은 골목. 이정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꽃집 봄날의 셔터를 올렸다. 남편 상철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작은 가게가 그녀의 전부였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전 10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우체국 택배차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한도윤 사장님, 편지요. 네, 잠깐만요. 이상하네. 정희는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다. 주소는 분명히 자신의 꽃집이지만 받는 사람은 한도윤. 발신인은 김민서였다.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요? 주소가 맞는데요. 한도윤 씨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럼 일단 받아주세요. 저 급해서. 택배기사는 서둘러 떠났고 정희는 봉투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봉투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년 전 그 자리에 선생님이 아직 계실까요? 정희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이 편지에는 분명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았다. 미라야, 혹시 한도윤이라는 사람 알아? 누구? 한도윤? 처음 듣는 이름인데. 또 뭔 일이야? 편지가 잘못 왔나 봐. 우리 가게 주소인데 받는 사람이 다르네. 그냥 반송하면 되잖아. 괜히 신경 쓰지 마.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던데? 설마 편지인데. 어쨌든 조심해. 나 바빠서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희는 그 편지를 놓을 수가 없었다. 무언가가 그녀를 그 편지로 이끌고 있었다. 오후 3시. 손님도 없는 적막한 가게에서 정희는 그 편지와 씨름하고 있었다. 이게 뭔가 중요한 편지 같은데 글씨체도 참 정성스럽고. 결국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그 순간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과 마주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한도윤 선생님께. 편지의 첫 문장부터 정희의 가슴을 뛰게 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그립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시구가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기보다 행복하나니. 편지는 계속되었다. 한 여학생이 자신의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는 간절하면서도 위험한 고백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아실까요?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2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다. 이것은 단순한 제자의 편지가 아니었다. 한 여자의 사랑 고백이었다. 지금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인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20년 전 그 자리에 아직 계시다면 한 번만 만나뵐 수 있을까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 배달된 편지가 아니었다. 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담긴 운명적인 편지였다. 이런 편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결혼을 앞둔 여자가.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다.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편지 속 단서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도림동, 구주소, 1998년 3학년 문학동호회를 함께했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 매주 토요일 방과 후 특별 수업. 도림동 1998년 한도윤. 정희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를 하나씩 찾아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를 발견했다. 있다. 도림고등학교 1998년 국어교사 명단 한도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터넷 기사 하나가 정희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도림고등학교 교사 한도윤.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2005년 사직. 뭐야? 이게? 정희는 더 자세히 검색해봤다. 7년 전에 오래된 기사였지만 한도윤이라는 교사가 제자와의 스캔들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내용이었다. 그럼 이 편지가 정말로? 정희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 실제로 금지된 사랑이 있었던 것일까? 정희야, 어제 그 편지 말인데 혹시 아직 들고 있어? 왜? 뉴스 봤어.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던데. 혹시 그 편지가? 미라야, 나 지금 도림동에 가보려고. 뭐? 왜 거기에? 정희야, 위험할 수도 있어. 아니야.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정희는 미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림동으로 향했다. 편지에 적힌 옛 주소를 찾아서. 도림동 골목길. 편지에 적힌 주소는 지금은 작은 편의점이 되어 있었다. 아, 그 예전 집이요? 선생님이 사셨어요. 아주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계세요? 글쎄요, 몇 년 전에 이사 가셨는데. 아, 그런데 시립도서관에 자주 가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라 그런지 책을 좋아하신다고. 시립도서관이요? 그런데 그분 말이 많았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정희는 편의점 사장의 말에 더욱 궁금해졌다. 과연 한도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말이요? 제자와 그런.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소문이니까. 정희는 바로 시립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한도윤? 선생님? 아, 그분이면 거의 매일 오세요. 저기 창가 자리에 계시네요. 정희는 사서가 가리킨 방향을 보았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 회색 머리에 깔끔한 셔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우면서도 우울한 눈빛. 그가 바로 한도윤이었다. 저 실례합니다. 네, 혹시 한도윤 선생님이신가요? 누구세요? 기자인가요? 아니에요. 이 편지 잘못 배달된 것 같아서요. 정희가 편지를 꺼내자 도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그의 반응을 보는 순간 정희는 확신했다. 이 편지에는 정말로 위험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도서관 1층 카페.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다. 도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편지를 읽으셨나요? 죄송해요. 처음엔 반송하려고 했는데 호기심에. 김민서,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은 몰랐네요. 선생님의 제자였나요? 그랬었죠. 98년에 제가 담임을 맡았던. 도윤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과 후회가 묻어났다. 편지 내용이 심상치 않던데요. 뭘 알고 계신 거죠?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어요. 2005년에. 그것까지 역시 다 알려져 있군요. 정희는 도윤의 반응에서 그 소문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정말 제자와 복잡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판단하기엔. 민서 씨와요? 아니요, 민서가 아니라
도윤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2004년이었어요. 한 제자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제지간의 존경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똑똑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불행했어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상담을 하다가 감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먼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로? 한 번, 단 한 번이었어요.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하지만 결국 들통이 났죠. 어떻게요? 그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말했나 봐요. 소문이 퍼졌고 학교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정희는 이 충격적인 고백의 말을 잊지 못했다. 결국 사직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어요. 그 후로 쭉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민서 씨는? 민서는 달랐어요. 정말로 순수하게 저를 존경했던 아이였죠. 하지만 제가 더러워진 후라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민서 씨가 이런 편지를. 20년 만에 이런 편지를 받을 줄은. 도윤은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서는 아실까요?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민서 씨도 선생님을 사랑했나 봐요. 이건 이럴 수가 없어요. 민서까지.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닫고 있었다. 선생님, 민서 씨를 만나보세요. 안 됩니다. 제가 만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편지에서 만나고 싶다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도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연민을 느꼈다. 그는 악인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 같았다. 며칠 후 정희는 도윤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민서를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김민서, 부산, 출판사. 편지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검색한 결과 민서는 부산의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네, 김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도윤 선생님을 아시나요? 한도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을? 혹시 선생님께서 연락하라고 하신 건가요? 사실은 선생님께 보낸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편지요? 그럼 선생님이. 네, 편지 전해드렸어요. 정말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희는 민서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아팠다. 이 여자는 아직도 도윤을 순수하게 그리워하고 있었다. 민서 씨, 혹시 서울에 올 일 있으세요? 만약 선생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언제든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어떠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도윤에게 연락했다. 도윤 선생님, 민서 씨와 통화했어요. 뭐라고요? 왜 그런 일을? 선생님을 정말 그리워해요.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온다고 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멋대로 그런 일을? 선생님, 도망만 칠 거예요?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다. 민서 씨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만나보세요.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저는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정희는 자신의 꽃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이상한 흥분감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 씨, 계세요? 정희는 문을 열었다. 도윤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어떻게? 정희 씨, 제발 민서를 만나게 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또 실수할까 봐 두려워요. 정희는 도윤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들어와요. 비 맞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도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게 되었다. 당신은 왜 저를 도우려고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끌려요. 위험한 남자인데도 위험하면 어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전기 같은 긴장감이 흘렸다. 도윤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희 씨, 도윤 씨. 하지만 도윤은 갑자기 손을 떼었다. 안 돼요.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를 제자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나가세요. 도윤은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할 말을 잃었다. 주말이 되었다. 민서는 약속대로 서울에 왔다. 정희는 도윤 없이 혼자 민서를 만나기로 했다.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민서 씨, 먼저 할 말이 있어요. 정희는 깊은 숨을 쉬고 민서에게 도윤의 과거를 털어놨다. 선생님이 예전에 다른 제자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2005년에 학교를 그만두신 이유가 정희가 설명을 마치자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선생님이 그런 분이실 리가. 민서 씨. 그래서 선생님이 만나기를 꺼려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알던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하신 분이었는데. 바로 그때 카페 입구로 도윤이 나타났다. 그는 결국 오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민서야,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20년 만의 재회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무거웠다. 민서야, 미안하다. 선생님, 정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 일이 정말인가요? 그래, 정말이야. 민서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다. 그럼 제가 선생님께 느꼈던 그 감정도 잘못된 거였나요? 민서야, 나는 내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됐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커지자 카페 안의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다.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들, 가르침들,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민서야, 진정해. 20년을 기다렸어요. 결혼도 안 하고 선생님 생각만 하면서. 카페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정희는 급하게 일어났다. 민서 씨, 일단 밖으로 나가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제 20년이. 민서야, 정말 미안해. 선생님도 저를 그런 눈으로 보셨던 건가요? 아니야, 너는 달랐어. 너는 정말로 순수한 제자였어. 그럼 왜 답장을 안 해주셨어요? 내가 더러워진 후라서 너에게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정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정희 선생님, 저희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때 그 일은 사랑 때문이었을 거예요. 민서 씨, 선생님은 누구보다 인간적인 분이세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진실한 거예요. 고마워. 하지만 변명할 수 없는 일이야. 선생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그리고 정희 선생님을 놓치지 마세요. 민서 씨, 그게 무슨... 보면 알아요. 서로 끌리잖아요. 민서는 일어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저는 이제 내려가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민서야, 그리고 정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민서가 떠나자 공원에는 정희와 도윤만 남았다. 민서가 떠난 후 정희와 도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공원을 걸었다. 민서 씨,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그래. 내가 상처 준 것 같은데도 날 감싸주고.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나 봐요. 정희 씨, 죄송해요. 지난번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정희 씨를 다른 사람과 같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무서웠어요. 정희 씨에게도 상처를 줄까봐. 정희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도윤 씨, 저는 55세예요. 제 남편이 주둔 지 3년 됐고 이제 와서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도윤 씨가 좋아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도윤은 정희의 고백에 당황했다. 정희 씨, 저 같은 남자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전 이미 망가진 사람이에요. 저도 망가진 사람이에요. 남편 잃고 혼자 사는 것도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도윤은 정희의 손을 바라봤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정희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저와 함께 있어도? 네, 그날 저녁 정희는 도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간단하지만 저녁 같이 해요. 괜찮을까요? 뭐가요? 홀로 지내시던 집에 남자를 들이는 게 도윤 씨,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걱정을 해요? 정희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도윤과 대화를 나누었다. 정희 씨, 남편분 이야기 좀 해줄래요? 창철 씨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바람 안 피우고. 많이 그리우시죠? 그럼요. 하지만 요즘은 좀 달라요. 어떻게요?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생겼거든요. 도윤은 정희의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희 씨, 도윤 씨, 저 키스해도 돼요? 도윤은 정희의 직진적인 모습에 놀랐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정희 씨,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렸다. 그들의 첫 키스는 달콤하면서도 절망적이었다. 어때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야, 나 미라야. 문 좀 열어. 어떡하지? 미라가? 제가 숨을까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자고요. 정희가 문을 열자 미라가 급하게 들어왔다. 정희야, 큰일 났어. 그 편지 말인데. 어? 이분은? 미라야, 한도윤 선생님이야. 뭐? 그 편지 주인? 정희야, 너 정신 나갔어? 실례했습니다. 저는 이만. 잠깐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미라야! 정희야, 나 알아봤어. 인터넷에서. 이 사람 전과자야.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전과자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제자랑 사귀어서 쫓겨난 거 맞잖아요. 미라야, 그만해. 정희야, 정신 차려.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도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나가려고 했다. 하지 마세요. 정희 씨, 친구분 말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정희야, 제발. 네 남편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하겠어. 미라의 말에 정희도 흔들렸다. 도윤은 그 틈을 타서 조용히 집을 나갔다. 도윤 씨. 며칠 후 정희는 도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도서관에 가봤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도윤 선생님, 안 오셨나요? 며칠째 안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정희는 불안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도윤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 도윤 씨,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정희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 거기 누구 찾으세요? 한도윤 선생님 계신가요? 아, 한 선생님.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 혹시 이사 간 건 아닐까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도윤이 도망간 건 아닐까?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3일 전쯤부터. 그런데 어젯밤에 구급차가 왔었어요. 구급차요? 네.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신 건지. 정희는 급하게 근처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한도윤? 잠깐만요.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중에 있나요? 네 계세요. 하지만 가족이 아니시면 제가 연인이에요. 정희는 처음으로 도윤을 연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럼 들어가 보세요. 312호예요. 정희는 뛰어가듯이 병실로 향했다. 도윤 씨. 침대에 누워있는 도윤을 보는 순간 정희는 울음이 터졌다. 정희 씨, 왜 여기에? 바보야. 왜 연락도 안 하고? 저 때문에 정희 씨만 힘들게 하고 무슨 일이었어요? 수면제를 좀 많이 먹었어요. 설마 자살? 죽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거짓말.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정희 씨, 저는 정말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정희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도윤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희 씨 친구분 말이 맞아요. 저는 아니에요. 미라는 당신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희 씨, 저와 함께 있으면 힘들어질 거예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아버지, 이분은 저는 수진아, 이분은 정희 씨야. 아버지를 이용하는 건 아니죠? 이용한다니요? 아버지 상황을 아시잖아요. 과거가 복잡하시다는 걸. 도윤의 딸 수지는 정희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다. 수진아, 그만해. 정희 씨는 아버지! 또 속으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잊으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를.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병실을 나가려고 했다. 도윤 씨, 저는 이만. 정희 씨, 가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녀는 주저앉고 말았다. 정희가 병실을 나간 후 도윤은 딸에게 화를 냈다. 수진아,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 아버지, 또 똑같은 실수하실 거예요? 정희 씨는 달라. 진심으로 날 걱정해주는 사람이야. 그 말을 예전에도 들었어요. 그 선생님도, 엄마도. 수진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정희 선생님이 정말 좋으시다면 떠나보내세요. 그래야 그분도 행복할 거예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정희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라야, 도윤 씨가 병원에 있어. 뭐 무슨 일이야?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런 사람은 그만해. 내가 도윤 씨를 사랑한다고. 사랑. 정이야. 너 정신 나갔어? 나갔어도 상관없어. 내 마음이야. 며칠 후 정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도윤의 병실은 비어 있었다. 어제 퇴원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따님이 모시고 가셨어요. 정희는 도윤의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사를 한 것 같았다. 도윤 씨. 그때 정희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정희 씨,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잊어주세요. 정희 씨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도윤. 정희는 그 문자를 보고 주저앉았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민서 씨,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요? 정희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이 사라지셨어요. 뭐라고요? 정희는 민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정희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선생님이 어디 계실지 짐작이 가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며칠 후 민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선생님은 강원도 춘천에 계세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정희 선생님이 많이 아파하세요. 자책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가서 설득해 볼게요. 정희는 즉시 춘천으로 향했다. 춘천의 작은 펜션. 도윤은 혼자서 호수를 바라보며 지내고 있었다. 도윤 씨, 도윤은 정희의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다. 정희 씨, 어떻게? 민서 씨가 알려줬어요. 왜 여기까지? 제발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요. 당신을 데리고 가기 전까진. 정희 씨, 저는 정희 씨에게 독이에요. 독이면 어때요? 기꺼이 마실게요. 도윤은 정희의 말에 당황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 저 같은 사람을? 네, 과거가 뭐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정희 씨, 저는 망가진 사람이에요. 저도 망가진 사람이에요. 남편 잃고 3년 동안 제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도윤 씨, 우리 함께 망가져요. 그리고 함께 다시 살아가요. 도윤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정희를 끌어안았다. 정희 씨,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두 사람은 호수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정희 씨, 결혼해 주세요. 정말요? 네, 정희 씨와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날 밤 펜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도윤 씨,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정희 씨는 저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아버지, 나오세요. 도윤과 정희는 창문을 통해 수진을 봤다. 수진이가 어떻게 여기를? 나가서 얘기해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자 수진은 정희를 노려봤다. 아직도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시는군요. 수진 씨, 저는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실 건가요? 수진아, 그만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 때문에 또 망가질 거예요. 수진 씨, 저는 당신 아버지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유, 웃기지 마세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다. 미라였다. 정희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라야, 어떡해. 수진 씨가 연락했어. 정희야, 정신 차려. 네 사람이 펜션 앞에 모이자 긴장감이 팽팽해졌다. 이 아주머니 친구세요? 네, 정희를 데리러 왔어요. 나는 안 가. 정희야, 이런 남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정희 씨, 아무래도 저는 안 돼요. 우리 어제 약속했잖아요. 약속?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결혼 약속이요. 그 말에 수진과 미라는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결혼, 정희야. 너 완전히 미쳤구나. 아버지, 설마 정말로. 그래, 정희 씨와 결혼하려고 해.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엄마는 어떡해요? 엄마가 이걸 알면. 너희 어머니와는 이미 끝난 관계야. 하지만 이 여자는 아버지 과거를 다 알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너 정말 미쳤어.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손가락질 받아. 그래도 상관없다고. 정희의 절규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3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남편 잃고 나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런데 도윤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희 씨,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정희야. 미라야, 너는 사랑해 본 적 있어? 진짜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없구나. 그럼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수진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정말로 이분을 사랑하세요? 그래. 정희 씨는 내 인생에서 마지막 선물 같은 사람이야. 그럼 저도 인정할게요. 수진 씨,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약속드려요. 미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희야,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할 거야. 3개월 후 서울의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민서가 부산에서 올라왔고 수진도 아버지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선생님, 정희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민서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더욱 의미 있어. 민서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선생님들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결혼식 후 정희와 도윤은 꽃집 2층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도윤 씨, 꽃가게 간판 바꿨어요. 뭐로요? 황혼의 꽃집으로요. 하하, 황혼이요. 네, 황혼도 아름답잖아요. 인생의 끝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하고. 황혼의 꽃집은 곧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나이든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사장님, 정말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네요.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가끔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저 남자, 예전에 제자랑 문제 있었던 그런 사람과 결혼하다니. 정희 씨도 참. 정희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았지만 도윤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정희 씨, 후회돼요? 아니요. 전혀.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가게 앞 벚꽃길을 산책하고 있었다. 도윤 씨, 그 편지 기억나요? 처음 잘못 배달된 편지? 물론이죠. 제 인생을 바꾼 편지인데. 정말 신기해요. 편지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줄이야. 운명이었나 봐요. 아니면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 걸까요? 도윤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어쨌든 우리는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6개월 후 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황혼의 편지. 한 통의 편지가 만들어낸 기적.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이야기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읽어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 늦은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 민서가 그 책의 출간을 도왔다. 황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선생님, 책이 잘 팔리고 있어요. 독자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정말로? 특히 중년 독자들이 희망을 얻었다는 후기가 많아요. 책이 출간된 후 정희와 도윤에게는 많은 편지가 도착했다. 덕분에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2년이 흘렀다. 우리의 황혼의 꽃집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도윤은 계속 글을 쓰고 있다. 이번에는 중년의 사랑에 대한 에세이를. 그리고 나는 매일 새로운 꽃들과 함께 새로운 사랑들을 축복하고 있다. 이 장미는 늦은 사랑을 위한 꽃이에요. 늦은 사랑이요? 네, 사랑에는 때가 없어요. 50대든 60대든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죠. 용기가 나네요. 그날 저녁 정희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상철 씨, 나 잘 지내고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당신도 기뻐해 줄 거지? 도윤도 편지를 쓰고 있었다. 10년 후에 우리에게 지금처럼 계속 사랑하며 살고 있기를. 오늘도 편지 써요? 네. 이제는 붙이지 않을 편지가 아니라 꼭 전하고 싶은 편지들만 써요. 저에게도 써줘요. 매일 써주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도윤 씨, 우리 정말 잘했죠? 뭐려? 사랑하기로 한 거, 용기 내기로 한 거,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요. 당연히죠. 평생. 그들 앞으로 벚꽃잎이 하얗게 날렸다.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한 통의 편지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황혼에 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말한다. 완벽한 사랑은 없다고. 맞다. 우리의 사랑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하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도윤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희 씨. 영원히.